네, 안녕하세요. 경제말레 황유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말레 황한솔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 전세 사기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네, 이거 최근 피해자도 많이 늘어나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아서 조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데 요즘 전세 사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강서구 빌라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인천 미추홀구, 동탄, 경기, 구리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서울 금남구와 관악구, 중랑구, 성북구 등에서도 이제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제 보도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많이 퍼졌네요. 이게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가 퍼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전세 사기는 어떤 유형인가요? 네, 일단 집주인들이 이제 종부세 등의 이제 세금을 내지 못해서 이제 파산을 하면서 이제 전셋집들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서 세입자들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집이 경매로 올라갔을 때 이게 그 경매가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낙찰된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그래프처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이 이제 경매에 낙찰되면은 이제 네. 배당 순위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경매에 진행되는 비용들, 경매에 관련된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부터 이제 돈을 주고 나고 그 다음으로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금 우선 징수 원칙에 따라서 종부세나 국세, 지방세를 떼고 남는 돈으로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배당이 되는데요. 문제는 최소 우선 변제 금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 금이 5,500만 원입니다. 일단 전세 가격이 2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네. 변제금이 이제 5천만 원 정도 이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집값이 이제 예전이 좀 달랐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 집값 하락이라는 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이랑 전세값이 좀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2년 전이랑 좀 비교하면은 이제 전세 가격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하락폭이 좀 많습니다. 이제 경매에 올라가는 그 주택 가격 자체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낙찰이 되지도 않고 이제 유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경매 팔리더라도 이제 낮은 금액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에게 돌려가는 돈이 자체가 작아진 것입니다. 이게 전세 보증금을 다시 받으려면 높은 가격의 경매가 이루어져서 그 입찰가가 높은 거죠. 그래야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을 텐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경매도 유찰되고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매가 체결이 되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이제 경매를 통해서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면은 집도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즉 한마디로 이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도 못 받고 갈 곳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와, 생각보다 이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전세 보증금도 사라지고 갈 곳조차 이러면 진짜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정부가 이제 상황이 심각한 것을 판단하고 이제 전세 사기 피해 TF팀을 좀 꾸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수법도 워낙 다양하고 어디까지를 사기로 봐야 될지 규정이 좀 다른 것이 원인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에 대한 규정이 각각 다르다라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사기로 이제 딱 정의를 봤을 때에 이제 고의적인 사실을 속여서 이제 피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사기인데요. 일단 일부러 속이냐고 하는 게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유형들이 네. 이제 무자본 갭 투자의 방식입니다. 그 갭 투자라고 하면은 불과 2, 3년 전에 한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부동산 이슈였는데 그게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수백 채나 이렇게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좀 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기로 규정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도 진행이 안 됩니다. 아, 그럼 뭐 일부러 속인 것이 아니라 뭐 투자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천 미추홀구 이제 건축학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대출로 빌라를 지은 뒤에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또 빌라를 짓는 또 문어발 확장입니다. 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빌라를 뭐 2,700여 채를 이제 뭐 세입자를 두는데 이제 전세 세입자가 안 구해지니까 네네. 다단계식으로 뭐 도미노처럼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깡통 전세를 알면서도 이제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뭐 공인중개사나 뭐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도 가담한 것도 이제 같은 유형입니다. 이게 계획적으로 세입자들을 전세보증금을 뜯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겠어요,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은 전세 사기가 대표적으로 신축 빌라가 타겟인데요. 주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시세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세 사기라고 하면은 신축 빌라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전세 사기가 보도가 많이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빌라 전세로 좀 들어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 연일 보도되면서 전세에 대한 뭐 기피 현상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전세는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기간 동안 좀 거주를 하면서 목돈을 마련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도 그렇고 이제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세입자들은 예전에는 전세 수요가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월세 수요가 더 많겠네요. 네, 뭐 경제말렙이 이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데이터를 좀 조사해봤는데요.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파란색이 이제 전세 비중이고 이제 빨간색이 월세 비중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세 비중은 낮아지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월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 세입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전세보다 월세로 가는 게 당연히 낫겠죠. 네,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 사기도 기승 부리고 있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 선호 현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걱정이 좀 되는 게 이렇게 월세로 몰리면 월세 가격을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월세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 소형 빌라의 월세 가격을 좀 그래프를 좀 조사해봤는데요. 네네. 여기도 이제 월세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년 2022년만 하더라도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였는데 네네. 지금 5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이게 평균이야 그렇지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2022년에서 2023년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전세 기피 현상이 생기고 월세로 몰린다면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현재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정부가 우선 전세 사기 대책 관련돼서 이제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27일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인정된 기준으로 이제 우선 그 매수권 경매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네. 세입자들이 이제 뭐 경매를 낙찰되면은 이제 갈 곳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또 희망하면은 이제 LH에서 집을 사서 LH에서 뭐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사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는 지금 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게 아직 지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전세가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세를 꼭 거주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 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세를 좀 쉽게 좀 파악할 수 있지만은 빌라의 경우에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좀 비교하는 것이 좋고 이제 매매 가격보다 이제 전세 가격이 한 70% 정도 된 곳이 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대인의 세금 체납 같은 것들을 이제 네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진행할 때 특약 사항을 좀 넣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집을 이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네. 바뀌었을 때 세입자들이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하는 것이 좀 내용이 적는 것이 좋고, 네. 둘째로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면은 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굉장한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와 정부의 대응 방안 그리고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까지 두루두루 알아봤는데요. 전세 사기가 유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2021년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올해 만료가 되는데 이때 전세 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좀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내용을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